기초 물리학. 이번 시간에는 전류와 전기 회로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전하의 흐름률을 나타내는 말로 전기적 흐름 또는 단순히 전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전기를 이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바로 이 전류와 관련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손전등의 스위치를 켜면 그 속의 전지는 전구에 전류가 흐르고, 또 거의 모든 가전기기는 교류 전류로 작동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전류가 구리도선을 통해 흐릅니다. 물론 전류는 도선이 아닌 공간을 통해서도 흐를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브라운관 속을 날아가는 전자빔도 바로 그 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전류를 물리학적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은 전지와 저항기 및 축전기를 여러 가지 형태로 결합시킨 간단한 회로를 분석해 볼 계획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간단한 규칙을 통해서 회로의 저항기들이 합성됨을 알게 될 텐데요. 복잡한 회로의 경우 키르이호프의 법칙으로 알려진 두 가지 법칙을 사용하면 쉽게 분석이 가능하며, 이 법칙들은 고립된 계의 에너지 보존 법칙과 전하량 보존 법칙을 따릅니다. 단, 분석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회로는 전류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상태인 정상 상태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류와 전기 저항 그리고 전기 회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기초 물리학을 학습할 김대중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전류와 전기 저항 그리고 전기 회로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전류와 전기 저항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전기 회로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와 전기 저항. 먼저 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하 흐름의 양은 전하량이 통과하는 물질의 종류와 그 물질 양단에 걸린 전위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영역을 통한 전하량의 알짜 이동이 있을 때는 언제나 전류가 존재한다고 말하는데요. 전류를 좀 더 자세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그림과 같이 전하들이 면적 A인 어떤 단면을 수직으로 지나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면적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단면적이 될 수도 있는데, 전류란 바로 이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흐름률입니다. 이 단면 A를 델타 t 시간 동안에 통과하는 전하량을 델타 Q라고 하면 평균 전류 I 에버리지는 단위 시간당 단면 A를 통과하는 전하량과 같으며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하량의 흐름률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 순간 전류 I를 시간 간격이 0으로 접근할 때 평균 전류의 극한값으로 정의하게 되는데요. 즉, I는 dt분의 dq이고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그리고 1암페어는 1쿨롱/1 세크로 정의하는데요. 다시 말해 1암페어의 전류는 1쿨롱의 전하량이 어떤 단면을 1초에 통과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럼 다시 그림을 보겠습니다. 단면을 통과하는 대전된 입자들은 양의 입자일 수도 있고 음의 입자일 수도 있으며 양전하와 음전하가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전하의 이동 방향을 전류 방향으로 정의하는 것이 관례인데요. 하지만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전기도체에서는 음으로 대전된 전자들의 운동에 의해 전류가 생깁니다. 때문에 보통의 도체에서는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인 것입니다. 한편 입자 가속기에서 양으로 대전된 양성자 빔의 경우 전류의 방향은 그 양성자들의 이동 방향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 기차나 전해액 같은 전류가 양전하와 음전하 모두에 의해 흐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자, 다음으로 전류의 미시적인 모형을 볼까요? 금속 내에서의 미시적인 전도 모양을 사용하여 전하 운반자의 운동을 전류와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단면적이 A인 도체 내의 전류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길이가 델타 x인 도체의 일부분, 그림에서 회색으로 된 부분의 부피는 a 델타 x입니다. 그리고 n을 단위 부피당 이동전화 운반자의 수, 다시 말해 전화 운반자 밀도라고 하면 그림의 회색 부분에 있는 전화 운반자의 수는 NA 델타 X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의 전체 전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Q는 각 전화 운반자의 전하량입니다. 만약 전화 운반자가 속력 VD로 움직이면 델타 T 시간 동안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델타 T를 전화 운반자가 도체의 원통형 부분의 길이와 같은 거리를 움직이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은 원통형 부분 내에 모든 전화 운반자들이 원통 한쪽 끝에 원형 단면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델타 Q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식의 양변을 델타 T로 나누면 도체의 평균 전류는 NQVDA가 됩니다. 여기서 전화 운반자의 속력 VD는 유동 속력이라고 하는 평균 속력을 의미하죠. 그럼 유동 속력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전화 운반자가 자유전자인 도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전화 운반자인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도체가 고립되어 있으면, 다시 말해 도체 양단의 전위차가 0인 경우라면 이들 자유전자들은 기체 분자의 운동과 비슷하게 무질서한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무질서한 운동 중에서 전자들은 금속 원자들과 끊임없이 충돌을 계속하게 되므로 그들의 운동의 방향은 그림과 같이 복잡해지고 지그재그 모양으로 나타나죠. 따라서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도체에 전위차가 가해지면, 예를 들어 전지를 연결하면 도체 내에 전기장이 형성되고 이 전기장은 전자에게 전기력을 작용하여 전류가 흐르게 만듭니다. 다음 그림은 전기장이 있을 때 도체 내의 전화 운반자들의 운동 모습인데요. 전기장에 의한 움직임과 금속 원자와의 충돌에 의한 지그재그 운동을 더하면 그 전자들은 도체를 따라 전기장 벡터 2와 반대 방향으로 이 그림에서처럼 유동속도 VD로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저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면적이 A이고 전류 I가 흐르는 도체가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 도체의 전류 밀도 J는 단위 면적당의 전류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전류는 I 에버리지는 NQVDA이므로 전류 밀도 J는 A분의 I는 NQVD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J의 SI 단위는 암페어 퍼 제곱미터인데요. 이것은 전류 밀도가 균일하고 도선의 단면적 A가 전류의 방향과 수직인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한편 도체 양단의 전위차가 유지될 때에만 도체 내의 전류 밀도와 전기장이 형성됩니다. 어떤 물질에서는 전류 밀도가 전기장에 비례하죠. 즉, J는 시그마 E입니다. 여기서 비례상수 시그마는 도체의 전도도입니다. 그리고 이 식이 성립되는 물질을 옴의 법칙을 따른다고 말하는데요. 참고로 옴은 게오르크 시몬 옴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옴의 법칙이란 무엇일까요? 옴의 법칙은 대부분의 금속을 포함한 대부분의 물질, 그 물질 속에 전류 밀도를 전기장으로 나누면 상수값 시그마를 가지며 이 값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기장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옴의 법칙을 따르는 물질, 즉 전기장 E와 전류 밀도 J 사이에 이러한 단순한 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물질을 옴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험에 의하면 모든 물질이 옴의 법칙을 따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옴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물질이나 장치들을 비옴성 물질이나 소자라고 하는데요. 즉, 옴의 법칙은 자연의 기본 법칙이 아니라 특정 물질에서만 성립하는 실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면적이 A이고 길이가 L인 균질한 직선 도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응용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옴의 법칙에 대한 다른 식을 구할 수 있는데요. 도선의 양단의 전위차 델타 V는
VB-VA가 가해져서 전기장이 형성되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장이 균일하다고 가정하면 전이차와 전기장과의 관계는 델타 V는 EL이 됩니다. 따라서 도선 내의 전류 밀도에 대한 식을 나타내면 J는 시그마 E는 L분의 시그마 델타 V가 얻어집니다. 이때 J는 A분의 I이므로 도선 양단의 전이차는 다음과 같으며 여기서 R은 시그마 A분의 L을 도체의 저항이라고 하죠. 즉 저항은 전류에 대한 전위차의 비로 정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R은 I분의 델타 V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기 회로를 공부할 때 이 식은 아주 많이 사용되므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식에 의하면 저항의 SI 단위는 암페어당 볼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암페어당 1볼트를 옴이라고 하기 때문에 즉 1옴은 1볼트 퍼 암페어입니다. 따라서 이 식은 도체 양단의 전위차가 1볼트일 때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면 도체의 저항은 1옴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편 전도도 시그마의 역수값을 비저항이라 하며 로우로 표기하는데요. 즉 다음과 같이 로우는 시그마 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로우는 옴미터의 단위를 갖습니다. 그리고 R은 시그마 암페어 분의 L이므로 길이가 L이고 단면적이 A인 균일한 물질의 저항은 R은 로우 A분의 L로 나타나는데요. 모든 옴성 물질은 물질의 종류와 온도에 의존하는 고유한 비저항 값을 갖습니다. 다음으로 초전도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초전도체란 임계 온도라고 하는 어떤 온도 이하에서 저항이 0으로 감소하는 금속이나 화합물을 말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TC 이상의 온도에서 초전도체의 저항, 온도 그래프는 보통 금속의 그래프와 같습니다. 그러나 온도가 TC 이하로 내려갈 때는 초전도체의 비저항은 갑자기 0으로 떨어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1911년에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온네스가 수은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로부터 발견되었습니다. 수은의 임계 온도는 4.15 켈빈입니다. 많은 실험 결과에 의하면 임계 온도 TC 이하에서 초전도체의 비저항값은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5제곱 옴미터 이하로서 구리의 비저항보다는 약 10의 17제곱배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비저항값은 0이라고 간주해도 됩니다. 전기 회로. 이번에는 전기 회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류란 특정한 회로에 있어서 전지의 두 극 사이의 전위차는 일정하므로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크기가 일정한 전류를 말합니다. 전지를 일반적으로 기전력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기전력이란 용어는 전기를 일으키는 힘이라는 역사적인 오류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기전력은 힘이 아니고 볼트로 표현되는 전위차를 나타냅니다. 전지의 기전력 입실로는 전지의 양단에 공급할 수 있는 최대의 전압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전력의 원천은 전압 펌프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두 점 사이에 전위차가 발생하면 이 기전력은 전하를 낮은 전위에서 높은 전위로 올려보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봐주세요. 같은 회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연결 도선의 저항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전지의 양극 단자는 음극 단자보다 높은 전위에 있습니다. 실제 전지는 화합물로 채워져 있으므로 전지 내부의 전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이 존재하는데요. 이 저항을 내부 저항 R이라고 합니다. 음극에서 양극 단자로 지나갈 때 전위는 입실론만큼 증가합니다. 그러나 저항 R을 통해서 전위는 IR만큼 감소합니다. 여기서 I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러므로 전지의 단자 전압 델타 V는 VD-VA는 델타 V는 기전력 E-IR입니다. 즉, 이 식으로부터 기전력 E는 열린 회로 전압, 즉 전류가 0일 때
단자 전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B는 회로를 시계 방향으로 지나갈 때 전위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단자 전압 델타 V는 흔히 부하 저항이라 부르는 외부 저항 R 양단의 전위차와 같아야 하는데요. 부하 저항 양단의 전위차는 V는 IR입니다. 그러므로 기전력 E는 IR 플러스 IR이고 전류에 대해 풀면 I는 R 플러스 R분의 기전력 E입니다. 이번에는 저항기의 연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저항기가 그림 A의 전구와 같이 연결되어 있을 때 이를 직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 B는 전지와 전구를 저항으로 나타낸 회로도인데요. 직렬 연결에 있어서 저항 R2를 통해서 흐르는 전하량 Q는 두 번째 저항 R2를 통해 반드시 흐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시간 동안에 동일한 크기의 전하가 두 저항을 통해서 흐르게 되고 I는 I1은 I2입니다. 셋 이상의 직렬 연결에 대한 등가 저항은 REQ는 R1 플러스 R2가 됩니다. 이제 그림과 두 개의 저항기가 병렬 연결된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두 개의 저항기가 똑같이 전지의 양단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저항기 양단의 전위차는 동일하고 델타 V는 델타 V1은 델타 V2이며 이때 델타 V는 전지 양단의 전위차입니다. I에 대한 E의 식들을 결합하면 병렬로 연결된 두 저항기에 해당하는 등가 저항 R2Q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이 됩니다. 이번에는 직류에서 전력과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일출력이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일출력이란 에너지가 회로로 공급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전지 또는 다른 전력 공급 장치는 에너지를 계속 출력해서 전류가 흐르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일출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출력은 전력 공급 장치의 전압과 흐르는 전류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음 그림의 회로에서 점 A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양전하 Q가 전지와 저항기를 통해 이동하여 점 A로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하량이 A에서 B로 전지를 통과하여 움직임에 따라 그 개의 전기 위치 에너지 U는 Q 델타 V만큼 증가하는 반면 전하량이 C에서 D로 저항기를 통과하여 이동할 때는 전자들이 전기 위치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경로 BC와 DA에서의 에너지 변화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하 Q가 저항기를 통과하여 흐를 때 개가 잃어버리는 전기 위치 에너지의 시간 비율을 알아봅시다. 그 시간 비율은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서 I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하량이 저항기를 통과하면서 잃는 위치 에너지의 비율은 그 개가 저항기 내에서 얻는 내부 에너지의 비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에너지가 저항기로 전달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전력 P는 I 델타 V입니다. 이 P는 I 델타 V와 저항기에 대한 델타 V는 IR의 관계를 사용하면 저항기로 전달되는 전력에 대한 식을 P는 I 제곱 R은 R분의 델타 V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I의 단위는 암페어이고 델타 V의 단위는 볼트, R의 단위는 옴이면 전력의 단위는 와트입니다. 또한 전력이 저항이 R인 도체 내부에서 내부 에너지로 잃어버리는 과정을 줄열이라고 하며 그러한 변환을 I 제곱 R 손실이라고도 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전류와 전기 회로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